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작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약의 꽃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작약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4월에서 5월이 되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고급 꽃장식의 메인을 장식할 만큼 굉장히 작약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작약꽃을 보시거나 작약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꽃이 아니고 작약의 뿌리가 오랜 세월 동안의 한약재로 사용이 됐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약의 뿌리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에 한약으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작약이 들어간 처방들이 정말 몇십 가지, 많으면 100가지, 200가지가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한약 처방에 사용이 된 약재가 바로 작약입니다. 그러면 작약은 어떤 효능들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을까요? 효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진통진경작용이나 항염증 작용, 심혈관계 작용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항균 작용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작약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도 해외에서는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앓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제가 오늘 이 작약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작약의 효능은 바로 항염증 작용과 면역 조절 작용입니다. 이러한 효능들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많이 연관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작약의 유효 성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페오니프롤린이라는 성분과 알비프롤린이라는 성분,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오니프롤린이라는 성분은 면역 조절 기능과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발생을 하고 그 사이토카인들의 신호 전달 체계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오니프롤린이라는 성분은 다양한 기전들을 통해서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고 그 결과적으로 염증을 억제하고요. 또 이제 면역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이제 염증 매개 물질도 페오니프롤린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의 분비가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활액막이 증식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성분이 그 활액막 증식을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작약 추출물을 이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 중국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MTX라던가 기존의 면역 억제제들이 가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페오니프롤린 성분을 잘 이용을 한다면은 면역 억제제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은 적은 대신에 MTX라던가 다양한 면역 억제제보다는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런 효능들을 더 몸속에서 잘 유지하고 그리고 또 발현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은 또 충분히 좋은 신약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약이 들어가는 처방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처방으로 작약 감초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작약이랑 감초 두 가지만 배합한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통증에 쓰는데요. 스트레스라던가 근육 경련으로 발생한 급성 복통이라든지 다양한 통증 중에서 굉장히 이제 급성이면서 심한 경우에 이 작약 감초탕을 써서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작약의 세 번째 효능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울증에 관한 효과입니다. 페오니프롤린 성분을 우울증을 가진 사람에게 투여를 해서 좋은 변화를 얻었던 결과들에 대한 논문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약이 들어간 처방 중에서 계지복령환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계지와 작약 그리고 이제 목단피나 도인 등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는 처방인데 이 계지복령환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약이 들어가는 처방 중에서 또 유명한 처방으로는
가미소요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는 처방인데, 갱년기에 발생하는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짜증과 분노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미소요산을 많이 처방을 하는데요. 이러한 처방들에도 모두 작약이 들어가면서 작약이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기분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물로서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약은 보통 그래서 우리가 진정작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작약이 이제 수렴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사물탕이라고 해서 몸에 혈을 보충하는 처방에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물탕의 의미 자체가 몸에서 이제 혈액 생성이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진정작용을 통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나가는 것을 막고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조금 더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압을 내려주고 심장 근처에 있는 관상혈관들을 확장시켜서 심장 주변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약이 들어가는 처방 중에서 진무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이 진무탕이라는 처방은 작약과 복령, 부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요. 심장질환에는 예전에 많이 썼던 처방입니다. 지금 현재도 부정맥이 있으시다거나 심장병을 예방할 목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진무탕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약은 제가 말씀드린 4가지의 효능 외에도 뭐 항바이러스 효과라던가 항균 효과라던가 항궤양 효과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약에 정말로 광범위하게 처방이 되는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약을 그 시중에서 보게 되면은 적작약과 백작약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약간의 품종 차이가 있고, 적작약은 아까 말씀드린 페오니프롤린 성분이 좀 더 많아서 항염증 작용이라든지 혈액순환과 관련된 작용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백작약은 이제 알비프롤린 성분이 조금 더 강해서 진정작용이나 진경작용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볼 수 있는 작약 중에서 굉장히 하얗고 이제 맨질맨질한 그런 작약들이 많은데요. 작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흰색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가공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약의 성질들이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얗고 맨질맨질하다고 해서 좋은 품질의 작약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약이 많은 효능을 가진 만큼 또 이제 부작용이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약은 특별히 독성이 있거나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량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체질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설사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복통이 있으시거나 설사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대변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작약을 많이 먹어서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탈수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약을 한 가지를 내가 좋다고 해서 다려서 드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한의원에서 전문 한의사의 처방 안에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약이 많은 효능을 가진 약재인 만큼 앞으로 작약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신약 개발이라던가 좋은 처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환의 자가면역TV, 오늘은 작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